안녕하세요. 지휘조 금융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이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님이 줄어들고 또 이를 반전시킬 방법도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답은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가게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현재 영업직에 종사하며 주식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사람을 만나질 못하고 시장이 완전히 폭락한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늘었고 또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듯이 이럴 때 오히려 경쟁자가 무너지거나 주식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등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사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입니다. 이 책은 2012년에 나온 책으로 꽤 오래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인 지금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이 책을 소개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이 책의 주를 이루는 관여도와 원가를 바탕으로 장사, 특히 외식업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여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여도랑 말 그대로 소비를 할 때 얼마나 관여를 많이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살 때 얼마나 신경을 써서 고르고 따져보는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비싼 물건은 고관여 제품, 싼 물건은 저관여 제품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싸다는 것과 비싸다는 것의 기준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신중히 선택하기도 하고 비싼 제품이더라도 손쉽게 구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식업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렴한 음식은 저관여, 값이 좀 나가는 음식은 고관여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횟집은 저관여, 일식집은 고관여입니다. 또 마트와 분식집, 액세서리 매장은 저관여, 백화점과 한우집, 명품 매장은 고관여입니다. 이런 관여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장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관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관여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규모와 시설이 중요합니다. 작고 낙후된 시설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손님을 끌어오기보다는 기존의 고객에게 잘해서 객단가를 올리거나 소개를 통해 손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관여 업종입니다. 저관여 업종은 판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입지와 상품 구성이 중요합니다. 저관여 업종은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저관여 음식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다양한 음식을 팔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뭔가 당연한 소리만 하는 것 같고 또 고관여든 저관여든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관여는 규모와 시설이 중요하니 돈이 많이 들어갈 테고 저관여는 입지가 중요하니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장사를 매우 유리한 환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자금적인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때문에 오늘은 돈이 많지 않아도 자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점포의 가격별로 구분해서 각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월세는 싸지만 그만큼 가게도 작은 경우입니다. 일단 월세가 싸다는 것은 입지나 건물이 딱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선택하는 점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일단 싼 제품을 팔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가게에서 비싼 음식을 사 먹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특색이 없는 음식, 다시 말하면 싸기만 한 음식을 먹으러 뒷골목에 찾아오는 손님도 없습니다. 즉 저렴하지만 특색 있는 고관여 음식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고관여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각 점포별 전략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게는 작은데 월세가 비싼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게는 작은데 월세가 비싸다는 것은 상권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회전율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식집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작은 가게에서 비싼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적어도 외식업에서는 이 공식이 80% 이상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싼 제품을 팔아야 하는데 싼 제품으로 비싼 월세를 맞추려면 웬만한 회전율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컨셉을 무로 잡고 상품을 최대한 다양하게 하며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와서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테이크아웃 비중도 높게 잡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밥집이나 카페, 빵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가게도 크고 월세도 비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력이 작은 손님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고가격 음식을 팔아서 핵심 손님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야 합니다. 시설도 아주 좋게 하고 음식도 고급스럽게 해서 일부러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는 큰데 월세는 저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적당히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메뉴를 선택해서 평일 점심과 저녁 그리고 주말 이 셋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각 점포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저렴하지만 특색 있는 고가격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의 키포인트는 원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행하셔도 절반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당 단가가 아니라 하루 판매량, 한 달 판매량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진이 5,000원인 음식을 20그릇 파는 것이 아니라 마진이 2,000원인 음식을 100그릇을 파는 것이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걸 실천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분식집에서 라면을 2,000원에 판다고 합시다. 이럴 때 보통 떡라면은 이보다 비싼 2,500원입니다. 하지만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라면이 떡라면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가격 업종은 가게의 문턱이 낮지만 동시에 들어올 때부터 가격의 상한선을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생각한 금액만큼만 딱 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떡라면을 2,000원에 팔면 어떨까요? 혹은 2,500원짜리 떡라면에 떡을 추가된 500원만큼을 재료비에 모두 투입해서 수북히 넣어주면 어떨까요? 적어도 떡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이 분식점에 찾아올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짬뽕과 삼선 짬뽕이 있습니다. 판매가 4,500원짜리 짬뽕에 해산물을 1,500원어치만큼 모두 넣어서 6,000원에 팔면 어떨까요?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짬뽕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짬뽕 한 그릇을 먹으려고 이 중국집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짬뽕을 파나 삼선 짬뽕을 파나 마진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자꾸 마진에 연연해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니까 손님이 돈을 쉽게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칼국수를 파는 칼국수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실 칼국수로 뭔가 차별화를 해서 월세가 저렴한, 즉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손님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칼국수 가격을 2,000원 정도 높이고 2,000원을 모두 사용해서 보쌈을 같이 주면 어떨까요? 보쌈을 듬뿍 주는 칼국수집은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전골집에서 볶음밥을 2,000원이 아니라 500원만 받는다면, 또 분식집에서 라면을 드신 손님에게 공깃밥 반 공기를 500원만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손님이 음식점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절대 가격을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격 할인은 여러가지 역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가격은 내렸지만 동시에 음식의 품질도 똑같이 낮추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남으니까 장사를 한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고 평소엔 얼마나 남겨 먹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할인을 해줄 각오, 즉 가격을 낮출 각오가 있으면 그 돈으로 오히려 원가를 높여서 똑같은 가격으로 더 질 높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은 다행히도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해도 원가를 높인다면 질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반 자영업자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이 꽤 오래된 책이라 최근 외식업의 배달 트렌드라든지 물가, SNS 마케팅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이미 많이 알려진 기술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식당을 가보면 안이하게 원가 타령을 하고 도대체 왜 이 가격에 이런 음식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든 곳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오래된 책도 아직도 쓸모가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위기로 시장이 구조조정될 때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게가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시기에 내실을 잘 다져서 살아남는다면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